안녕하십니까. 무기력한 책 속의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찍은 영상을 보니까 영준님 목소리가 되게 크고 우리 둘은 상대적으로 약간 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남자는 핑크 큰 투자했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이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앤솔로지고 단편집인데 백숙님이 이제 골라오셔서 저희가 함께 읽어봤고요. 어떤 책이었나, 어떤 걸 얻을 수 있었고, 어떤 거는 좀 나한테 와닿았고, 어떤 건 별로 안 와닿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작가님들이 함께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작가님의 작품이 가장 와닿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표지작이 그래도 제일 와닿지 않았나.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재밌게 읽었었던 거는 사실 예소연 작가님의 아무사이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작품 1일 업무 보고서 황시훈 작가님, 이분 작품 읽으면서 무가치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어떤 고뇌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어떤 주제? 혹은 이런 제목과 뭔가 그로테스크하게 관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백숙님이랑 의견이 같은데,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조승리 작가님 작품이 제일 와닿았던 게,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 시각장애인이자 헬스케어를 해주시는 안마사로 나오는 이분이 이제 갑질을 당하는, 어찌 보면 진상들, 백화점의 정직원들을 위해 하는 서비스가 안마인데,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백화점 직원들이 이분의 진상을 부리잖아요. 맞아요. 그 진상 부리는 장면이 제가 받는 나한테 부리는 것 같다. 약간 내가 평소에 당하던 그게 트라우마 여기서 같은 느낌. 여기서 일어나는데 몰입해서 봤어요. 되게. 그리고 이분이 약간 울먹울먹하거나 막 서로 그럴 때 저도 찡하고. 근데 본인은 울먹울먹 하진 않잖아요. 울먹울먹하지만 표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백화점의 복지잖아요. 진상을 부렸던 직원이 명품관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소설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도 분명히 엄청난 갑질을 당하고 그쵸? 비난을 당하고 맞아요.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와서 자기가 풀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푼다는 것 자체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푼다기보다 이제 좀 아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주인공도 그 동갑인데 안마사로 같이 맞아요. 같은 비슷한 직종에. 처지에 있는 그분한테, 그분도 주인공한테 진상 만났던 하소연을 하고, 이분도 나중에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걸고, 이런 이제 각자 같은 업종에서 그런 상부상조? 어떤 처지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서로 위안을 받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항상 특이하게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민원성을 받으면 다른 서비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가서는 뭔가 친절하게 하고 싶은 게 맞아요. 맞는 게 아닌가, 태도로서.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오히려 엄한 데서 화풀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이 작품 안에서도 그 명품관 직원도 분명히 누군가한테 진상을 당했고 데미지를 입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떤 그런 순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종류의 틀이 사실은 직장뿐만이 아니라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러 군데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근한 그게 본인들이 사회에서의 혹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약간 계급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네네. 은행에서 가끔 이제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은행원이에요. 못났다. 이걸 계급으로 나누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동일선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해해줄 법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약간의 계급화인 것 같은 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일을 잘하고. 고객으로 오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갑의 입장이긴 하죠. 훨씬 유리하지. 만약에 백숙님으로 치자면 을백숙. 을백숙의 입장에서는 갑진상이 을백숙보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 너 내 기분 상해죄가 돼버리는 거지, 그 상태에서. 아, 왜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는지 알겠네. 그래, 내가 흥분해서 그래. 말을 많이 할수록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리고 점점 이 마이크에 다가오세요. 저희 약국에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사님들이 이제 약국에 당연히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약국에 근데 들러서 캐묻는 거지. 꼬치꼬치. 야, 근데 대부분이 알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되게 앙큼하다.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나 앞으로 가지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되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잘 안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알면서. 얘기한다든지. 인정 욕구가 누구나 다 그렇다.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평소에 그 인정 욕구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 부분, 지도라서는 조금 이불킥 할 수도 있는 그런 그치. 영역에서 자꾸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좀 존경스럽게 보는군. 그렇지. 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아는구나. 그치, 그걸 그치.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있다. 그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손님들한테는 못 받다 보니까 이 백화점 직원도 손님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매니저님이 추천해 주셔서 너무 예쁜 옷을 입었다 이런 사람이 11명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럼 9명은 인사치레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에 대한 상황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조승민 작가님 아까 작품에 그 안마하시는 분한테 그 청소하시는 분도 네네 맞아요. 갑질하고 가잖아요. 이거 보여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되게 무례한 행동. 그렇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그걸 가지고 뭐 증거도 없고 꼬치꼬치 어디다가 뭐 하소연하거나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인공의 감정만 상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가족 얘기 하면은 그 아까 1일 업무 보고서 거기에서 네.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애를 가진 분인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탐내는 엄마와 언니? 정확히는 언니가 탐내고 엄마가 그걸 종용을 하죠. 줘라 왜 안 주냐. 여기서 보면은 자녀가 갑은 아니잖아요 또. 갑질이라기보다는 기생한다는 표현을 저는 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돈을 잘 벌고 하는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돈을 잘 벌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거를 과하게 편취를 하고 온 가족들이 빨대 꽂아서 영혼까지 다 쪽쪽 먹는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기생한다고 밖에 안 보이는데 봐야죠. 여기서는 되게 막 욕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지. 너무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읽어가지고 진짜 속으로 와 이거 욕하면서 진짜 봤다니까요. 다쳐서 받은 돈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맞아요. 돈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까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하는 최소한의 남은 맞아요. 돈인데 흔히 말하는 사업병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 많아. 진짜 많아요. 하필 카페를 하겠다고. 아 제발 그런 거 장사하기 전에 어디 가까운 철학관 가서 사주 보고 하라고. 사주 보고 여기에서는 더 처량했던 게 사지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아침마다 또 그거 너무 끔찍해서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통증이 와서 자결통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니한테는 얘 돈만 보이는 거지. 근데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엄마도 되게 나는 좀 그랬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인공인 그래도 이제 자기의 몫을 해내려고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살기 위해 해놓은 것들을 침범하는 것들이 되게 불쾌하게 느껴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끝에 가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좀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가치한 일로 번 밥이지만. 와, 이 얘기 보는데 되게 막 마음 한쪽이 뻥 뚫린 느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는 정말 내일을 매일매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할 정도로 한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본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이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도 그렇지만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것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데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나마 있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진짜 얘기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8작품들이 어떤 그 삶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 어쩔 수 없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일맥상통한데 거기서 제일 피크는 시각 장애인이거나 뭐 어딜 다쳐서 안 좋거나 이런 불편한 상황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헛헛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김동식 작가님 쓰신 거 쌀먹 시작하자마자 이런 작품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키보드 농사꾼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초반에 달려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레벨 좋은 장비를 얻어낸 다음에 그걸 되파는 현금화하는 이 사람의 얘기인데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찌 보면 짠하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근데 그것도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말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시작은 당장 자기를 뽑아줄 데가 없으니까 정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지금 하는 일에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근데 본인도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힘든 걸 아니까 다른 데다가는 그냥 게임 회사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모니터 4대 놔두고 컴퓨터 4대 돌리면서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소시적에 20살 때 게임 좀 했죠. 디아블로 2 디아블로. 그게 저는 좀 심각했던 게 그게 그 게임이 너무 좋아서 일 하던 거 그만두고 21살 때였나? 한 8개월 정도 PC방 야간 알바를 했었어요. 게임하려고? 게임 그거 아이템 복사하려고? 근데 그때는 불법이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버그를 이용해서 네, 맞아요. 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블리자드가 한국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 봐봐요. 뭐 하나 내놓으면은 6시간 만에 그거를 킹 다 잡고 다 클리어하고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서버가 한국 서버, 아시아 서버 이건 뭐 적당히 잘라주세요. 스트막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아시아 가면은 한국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서버 중에 이스트나 이제 뭐 웨스트, 유럽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이 다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아이템 좀 보자 그래요. 왜냐면 내 이제 뭐 아이디를 보면 한국애다라는 게 느낌이 오나 봐. 걔네들 사이에서도 이게 있겠지. 아이템 좀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글자가 속된 말로 겁나 긁어주는 거야. 야, 너 이런 것도 갖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인종욕구 좋아서 너 이거 줄까? 이러는 거야. 걔는 너무 막 행복하고 거만한 이게 아니 이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돈을 실질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현금의 가치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 차이인 거지. 사실 그때 당시에도 디아블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제 통용이 됐다면은 리니지 1 있잖아요. 그쵸. 그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쵸, 그때는 게임이었잖아요. 막 아이디도 막 만들어서 팔고 아이템 팔고 막 그게 아는 동생이 유행이었으니까. 진짜 몇 천만 원 받고 판 적도 있어요, 계정을. 요즘에는 게임들이 거의 다 그렇게 팔아요. 아이디도 팔고 아이템 하나하나 파는 거는 이제 뭐 리니지나 이런 건 있겠지만 다른 게임은 아이템은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정. 판매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계정을 맞아요. 많이 키워놓은 계정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파는 쪽이 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근데 맞아요. 사회적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동창이었던 친구가 여사친이 이제 게임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게임 회사 대부분 대기업이 많으니까 대기업인 줄 알고 한교 뭐 이런 어, 있어 보이는. 좀 접근을 했다가 쌀먹이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내 매몰차게 떠나고 이 사람도 상처받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직업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프리랜서죠, 뭐 어떻게 보면 그쵸, 돈 프리랜서. 버는 방법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뒤에 카페 차리겠다는 거 언니보다는 그래 사업 계속하는 사업병보다는 그게 맞아. 훨씬 성실하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김동식 작가님이 또 하실 그쵸. 수 있는 이분도 이 사람도 시도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느낌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그런 좌절감 같은 것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런 쌀먹들을 회사에 채용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본인이 채용될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하다가 그게 결국에 또 아니라- 좌절을 해버리는. 그 메시지는 사회에서는 이런 쌀먹을 직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 청년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발달했고 산업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생기고 이랬으니까 쌀먹이 돈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옛날에야 뭐 구걸 비슷하게 해서라도 먹여 살리고 그게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이것도 그 사람들 약간 계급화잖아요. 이것도. 그쵸. 아이러니한 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로 먹고 산다라고 하면 그게 직업이 아니냐. 직업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보통 현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를 보면 들면 소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갔어. 근데 질병 코드란 게 있잖아. 질병으로 확실히 분류를 해주는 질병과 질병이 아니라서 질병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그냥 대증요법으로 진통제 드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품 중에 혹시 이거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호주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였더라?